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촛불 집회를 이끌어온 비상시국 회의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시민축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치권도 긴장감 속에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익산 도심 인근에 축사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준 익산시는 주민 민원이 커지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축산농가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공공비축 및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불로 태우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촛불 집회를 이끌어온 시국회의는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시민축제를 열기로 했고 반값 할인 행사를 열겠다고 밝힌 가게 주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면 업무 복귀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안 최종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는 하루 종일 TV뉴스에 쏠렸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이 나라가 흔들리게 만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 카페는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손님들에게 공짜 술도 주고 전문 MC를 불러 토크 콘서트도 열기로 했습니다.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고 또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의견을 나누고 존중해주는 그런 화합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용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미용실이 있는가 하면 반값 판매를 공약한 방앗간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24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간 비상시국회의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범죄 사실도 대부분 지금 드러나고 있고 더 많이 드러나야 될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되고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국회의는 탄핵안 통과가 확정되면 내일 저녁 6시 반부터 관통로 네거리에서 대통령 파면을 축하하는 시민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정치권도 긴장감 속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선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전라북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으로 나올지 전북 정치권은 긴장감 속에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역 일정을 잡지 않고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에는 계시지 않고요. 서울에서 탄핵 결정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북의 여야 정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헌재가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탄핵 심판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도 헌재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대선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준비한 45개 대선 공약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최대한 채택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송하진 도지사는 헌재 판결이 나오면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중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눈과 귀도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경비태세를 강화합니다. 전북경찰청은 대통령 탄핵안 최종 선고일인 내일 의로 비상을 발령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의로 비상이 발령되면 특별 휴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가 중지되고 전체 경찰력의 절반 이상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전북교육청이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장면을 TV 생중계를 통해 학생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급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를 포함해 가능한 교무회의를 거쳐 시청 여부를 결정하되 학급별, 학년별 또는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농민들이 미리 받은 공공비축미 쌀값을 일부 반납하라는 고지서를 한데 모아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2016년산 쌀값이 폭락한 후유증으로 정부와 농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만수 씨는 최근 미리 받은 공공비축미 쌀값 가운데 43만 2천 원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해서 가뜩이나 암담한 터에 절망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10만 원 내외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공비축미가 가격이 더 떨어졌다 해서 그걸 환수해 간다는 거는 농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고. 3천만 잠들었을 때 투쟁! 흥난 농민들이 이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한데 모아 불에 태웠습니다. 농가당 1, 2만 원에서 3, 40만 원 수준이지만 농정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돌린다고 보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정의 적폐다. 공공비축미 환수는 작은 실마리일 뿐이지만 그 실마리로 농업 문제의 본질과 뿌리가 드러났다. 농정이 바뀌지 않으면 자칫 우선지급금이 축소되거나 쌀 목표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 정책을 실패한 것이죠. 즉 말하자면 수입쌀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수입쌀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환수고지서 소각 시위는 도내 6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쌀값이 사상 최악으로 폭락하면서 정부와 농민단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시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익산시 의회에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익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재량사업비의 전면적인 공개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건식 김제시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생산한 가축 면역 증강제 등 16억 원어치를 시 예산으로 구입했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익산이 악취 같은 환경 문제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심 인근에 축사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도심 부근의 농경지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축사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4농가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 8농가는 익산시의 허가를 받아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익산시가 허가난 축사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익산시는 인근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자 공공이익이 우선이라며 결정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하수 종말 처리장 등 악취 시설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집단 축사 단지마저 들어서면 악취로 인한 고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사 중지로는 부족하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로 확산돼서 지역민들의 그런 환경권이라든지 주거 안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축산 농가들은 축사가 도심과 2km 넘게 떨어져 있어 거리 제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전라북도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등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거지에서부터 거리가 한 3km에서 5km까지 돼요. 또 이 정도 거리에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축사 인근 주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축산농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말 산업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을 허술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환 의원은 전라북도가 말 산업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산 수육만을 도입하면서 김제시에 23마리, 장수군에 5마리를 배정했지만 특구 후보 시군에서 김제시를 제외시켜 결과적으로 수육마 구입비 3억 7천만 원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구 지정의 가점을 받기 위해선 후보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만 전주시와 장수군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고창에 있는 모든 오리를 살처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4일 고창군 아산면 유경 오리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뒤 인근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고창에 남아있는 9개 농가의 오리 10만 7천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 겨울 전북에서 살처분하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는 440만 7천 마리로 늘었습니다. 완주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아무리 물을 뿌려봐도 역부족입니다.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저 가운데 사이에서 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저쪽에 여치가 먼저 붙고 나머지 이제 그 화력으로 이쪽이 붙어서. 불이 나자 소방차 12대와 중장비, 소방대원 등 20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인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장이 그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고 또한 바람이 좀 불어서 그 공장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사무실 등으로 급격하게 연소가 됐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 20여 명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과 사무실 등 2개 동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업체는 3년 전에도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면서 지난해 이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서 측은 건물 뒤편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협력업체 절반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지난해 4월 85곳에서 지난달 말 43개로 줄었습니다. 근로자 수 또한 4,500여 명에서 2,100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아있는 선박 건조 물량이 거의 없어 추가 건조 물량이 배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협력업체도 조만간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에 짓는 계획이 무산된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을 대한방직 전주공장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대한방직과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등의 개발 방향을 검토할 뜻이 있는지 물었지만 전북개발공사와 전라북도가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방직은 지난 2015년부터 주택건설업체와 전주공장 매각 협상을 진행했지만 매각 가격 차이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매각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동별 인구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인구 7만 명이 넘는 효자 4동은 분동, 1만 명 미만인 중앙동 등 6개 동은 통폐합 대상이라면서 상반기 안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4년에 용역을 실시하고도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가 용역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의 6개 전통시장이 정부의 특성화 시장 육성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안 공설시장이 지역 선도시장으로 꼽혔고
고창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군산 명산시장과 익산 남부시장, 진안 고원시장, 임실시장 등 4곳이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시장에는 국가 예산 34억 원 등이 투입돼 시장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확충됩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정읍시 신월동 한 농로에서 승용차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에 탄 차량 안에서는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시설관리공단 직원 47살 김모 씨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기간제 여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브로커에게 1,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 11.3도, 전주 11.1도 등 대부분 1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